안녕하세요. 저는 맑은숲 998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김민호입니다. 한의사라고 특별히 술을 잘 안 마시진 않고요. 좀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을 평소에 즐겨 먹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고요. 아무래도 같이 먹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얼큰한 음식에는 소주를,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에는 맥주를, 그 다음에 소고기 같은 종류에는 거기에 좀 잘 어울리는 레드와인을, 그 다음에 해산물에는 화이트와인,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와인을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마시고 또 자주 마시기 때문에 가격이 선택에 있어서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입맛이 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와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레드와인으로 와인을 입문했는데 레드와인은 좀 가볍게 즐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화이트와인을 더 선호하고요. 제가 화이트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에 비해서 맛이 좀 차이가 있는데 화이트와인 같은 경우는 차갑기만 해서 마시면 가격과 큰 상관없이 맛이 좀 비슷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와인을 제가 좀 좋아하다 보기 때문에 마시다 보면은 좀 잘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과음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날에 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화이트 와인을 선호하는데요. 화이트 와인도 샤르도네나 여러 가지 소비뇽 블랑이나 다 등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소비뇽 블랑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간단히 소비뇽 블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맛 자체가 드라이하고 산도가 좀 높아서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한약에 있는 성분을 분해해서 약효를 내는 일이 우리 몸에서 간이 하게 되는데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도 간이 합니다. 한약을 먹는 중에는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간에 좀 무리가 올 수 있겠죠. 한약에 있는 성분을 분해하는데도 간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분해하는데도 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약효를 발휘하는데 좀 지장이 아무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와인뿐만 아니라 술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술을 안 마시는 편이 가장 좋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간에 무리가 올 수 있고 약효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꼭 마셔야 되는 날에는 한약을 그날은 복용하지 않고 그 다음날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음은 절대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보통 술을 마시면 몸에 좀 열이 오르는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한의학적으로 술의 성질은 열과 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술이 다 그런 열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소주와 맥주만 비교해보자면 소주는 따뜻한 성질에 가깝고 맥주는 보리를 발효시킨 것으로 보리가 한의학적으로 차가운 음식에 속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주에 비해서는 맥주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삼겹살에는 소주, 그 다음에 맥주에는 치킨이라는 말이 있죠. 한의학적으로 돼지고기는 찬 음식이고 닭고기는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궁합이 한의학적으로는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술은 말씀드린 대로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 안에서 차가운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과음한 다음날 변이 보통 좀 무른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음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몸이 좀 차갑게 되기 때문에 아랫배도 좀 같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요. 과음한 날에 화장실을 갔을 때 좀 무른 변을 평소보다 보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술은 마시더라도 과음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 한약 복용 중에 술을 마셔도 되냐라는 질문과 또 다이어트 중인데 술을 마시면 어떤 종류를 마셔야 되냐. 한약 복용과 음주와의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고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제 술과 관련해서 좀 조언을 드려보면 술 자체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술이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술과 함께 식사했었던 것들이 지방으로 다 축적되거든요. 알코올은 그리고 또 펩틴이라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식욕을 좀 더 평소보다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평소보다 좀 더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갑자기 허기가 져서 라면 같은 것을 찾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글리코겐을 많이 소모하는데, 이로 인해서 체내에 이제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 뇌에서 이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음식을 먹어서 이 에너지를 보충해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이렇게 허기진 현상이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만 봐도 술은 다이어트에 절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조금 술을 마셔야겠다 하면 맥주나 막걸리 같은 칼로리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술보다는 더 나은 것이 이제 위스키랑 소주기 때문에, 굳이 드셔야 된다면 가볍게 위스키나 소주 같은 증류수 계열의 술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고 나서 하루 정도는 한약을 쉬어주시는 게 간에 좀 무리가 안 되고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하루 정도를 쉬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술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술이 너무 먹고 싶다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위스키 한 잔 정도를 얼음에 좀 희석해서 가볍게 즐기거나 좀 당류가 적은 드라이한 와인을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술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음식의 맛을 좀 돋궈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음은 간 손상, 그 다음에 위장 자극, 혈압 조절 등의 문제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기 힘드시다면 적당하고 건강한 음주하셔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음주 문화를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술과 이제 한약 복용 이런 관계성이라든지 술이 이제 한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봤는데요. 좀 건강한 음주 문화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했으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음주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맑은 수 998 한의원 부원장 김윤호였습니다.